이 보고서 좀 봐봐. 컴퓨터가 작성해줬는데 김 부장이 작성한 것보다 훨씬 괜찮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보고서 하나는 잘 쓴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팀장이 갑작스럽게 불러 말합니다.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희망퇴직 받으세요. 제가요? 제가 왜요? 부장님 월급이면 이 보고서를 쓴 컴퓨터 프로그램 20년 씁니다. 회사 입장에선 답 나온 거죠. 월 700만 원짜리 사람, 월 3만 원짜리 기계, 230배 차이입니다. 제가 진 겁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망설이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잘렸어. 아내가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실망이었을까요? 한심하다는 거였을까요? 그 후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퇴직금 2억 3천 들고 치킨집 차렸습니다. 3년 만에 3억 날렸습니다. 지금요? 아내가 마트에서 일합니다. 63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네요. 저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대기업에서 34년을 일했습니다.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품질관리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28배 입사했습니다. 그때 취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이력서 100군데 넘게 넣었어요. 면접만 20번 봤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었어요. 합격 통보 받던 날 전화기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 나 붙었어.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평생 먹고 살겠구나.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어요. 34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6시면 눈이 떠졌어요. 몸에 배인 거죠. 34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7시에 집을 나섰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었습니다. 8시 반에 회사 도착.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사무실 불 켜고 컴퓨터 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퇴근은요? 빨라야 저녁 8시였어요. 야근하면 10시, 11시. 택시 타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오면 애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혼자 먹었습니다. 밥 먹다가 졸았어요. 그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주말 출근도 한 달에 두세 번은 했어요. 명절에도 나간 적 있습니다. 거래처 납품 문제 터지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추석 아침에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불량이 나왔어요. 차례 지내다 말고 회사 갔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3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 여행은 손에 꼽아요. 애들 어릴 때 경주 한 번, 제주도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주 갔을 때 기억이 나요. 불국사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빠, 우리 또 여행 가자. 그래, 또 가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가자고 해놓고 못 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아들 졸업식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회사 감사 받는 날이었거든요. 아내가 혼자 갔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들이 아빠 왜 안 왔냐고 물어봤어. 미안해. 회사 일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아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결혼식 날도 오전에 회사 갔다 왔어요. 급한 서류가 있었거든요. 상무님이 오늘까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딸 결혼식인데 1시간만 늦게 내면 안 될까요? 안 돼. 본부장님이 오늘 봐야 해. 식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이미 예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몰래 앉았어요.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저를 째려봤습니다. 딸 결혼식인데 이게 뭐예요? 미안해. 회사에서. 회사. 평생 회사만 안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저를 먹여 살리니까. 회사 덕분에 애들 대학 보내고 집도 샀으니까. 그렇게 34년 회사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대리 7년, 과장 8년, 차장 6년, 부장 9년. 승진할 때마다 좋았어요. 월급도 오르고 대우도 달라지고 부장 달고 나서는 좀 편해졌습니다. 후배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때 제가 말하면 다들 조용히 들었어요. 네, 부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30년 넘게 고생한 보람이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렸어요. 디지털 전환, 업무 자동화, 인공지능 도입.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아, 부장님. 요즘 챗GPT라고 있거든요. 컴퓨터한테 말 걸면 글을 써주는 거예요. 글을 써준다고? 네. 보고서도 쓰고 번역도 하고 자료도 정리하고. 엄청 편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34년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현장을 아니까요. 기계가 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석 달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더운 날이었어요.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 부장님, 잠깐 내려오시겠어요? 전화 받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인사팀 호출. 좋은 일로 부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부장인데? 34년인데? 인사팀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40 초반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과장일 때 신입으로 들어온 후배예요. 앉으세요, 부장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밑으로 손을 숨겼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뭔가 글이 막 써지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부장님이 일주일 걸리는 품질 보고서요. 이 프로그램이 30분에 뽑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쓰는 보고서랑 비슷했어요. 아니, 솔직히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표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래프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장도 매끄러웠어요. 회사가 이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부서예요. 그럼 저는요? 팀장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희망퇴직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이요? 제가요? 부장님 연봉이면 이 프로그램 20년 씁니다. 회사 입장에선 답 나온 거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월 700만 원짜리 사람, 월 3만 원짜리 기계, 230배 차이. 계산이 끝난 거였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퇴직금에 위로금 합쳐서 2억 3천 정도 드립니다. 안 나가면요? 팀장이 잠깐 뜸을 들였어요. 그건 부장님 선택이죠. 근데 앞으로 평가가 좋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시잖아요. 평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협박이었습니다. 나가든지 쫓겨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먹은 늙은이가 서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요. 눈빛에 힘이 없었어요. 34년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가족도 못 챙겼습니다. 그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밀려서 3만 원짜리한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세면대에 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34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눈 감으면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글이 써지던 것, 팀장이 저를 보던 눈빛, 20년 쓴다는 말,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만 봤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34년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다고, 3만 원짜리 프로그램한테 밀린다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가방 들고 집을 나섰어요.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해요. 현관문 닫고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회사 가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시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만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봤고요. 아침에는 운동하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낮에는 유모차 끄는 엄마들이 지나갔고요. 오후에는 학교 끝난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어요. 다들 갈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나만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김밥 천국에서 먹었어요. 김밥 한 줄에 3,000원. 예전에는 점심에 10,000원 넘게 썼거든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후배들이랑 같이 혼자 김밥 먹으니까 서럽더라고요. 일주일 후 희망퇴직 신청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희망이요? 제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강제였어요. 이름만 희망퇴직이지. 2023년 9월 30일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34년 다니던 회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컴퓨터, 의자, 책상. 34년 동안 앉았던 자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명함들. 사진도 있었어요. 신입사원 때 찍은 사진. 머리카락이 까맣고 얼굴이 말랐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다들 뻔한 말이었어요.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내심 저런 꼴 안 당해서 다행이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짐 정리했습니다.
34년 동안 모은 것들, 우수사원 상장 3개, 창립기념일 기념품 몇 개, 가족사진 1장, 다이어리 몇 권,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34년이 박스 하나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34년 다녔는데 남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34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다시는 이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어요. TV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일찍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나 회사 그만뒀어. 아내가 멈췄습니다. TV 리모컨 들고 있다가 그대로 굳었어요. 뭐라고요? 회사에서 나오라고 했어. 희망퇴직? 희망퇴직이요? 왜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컴퓨터가 내 일을 대신한대. 인공지능이라고. 내 월급이면 그거 20년 쓴대. 아내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실망? 한심함? 아니면 원망? 30살에 결혼했어요. 36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못 본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받아요? 퇴직금이랑 위로금 합쳐서 2억 3천. 2억 3천이요? 34년 다녔는데 그것밖에 안 줘요? 그래도 많이 준 거래. 안 받고 버티면 평가 안 좋게 줘서 내보낸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깊게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 어떡해요?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 볼게. 쉬긴 뭘 쉬어요. 당신 나이에 누가 뽑아줘요? 62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2이었어요. 누가 62 먹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는 등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지, 돈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34년 동안 회사만 믿고 살았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썼어요. 대기업 34년 경력, 부장 9년, 품질관리 전문가, 각종 자격증 보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어디서든 필요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취업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헤드헌터한테도 연락했고요.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리 없나? 품질관리 경험 많아. 형, 요즘 어디서든 안 뽑아.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 중이야. 일주일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2주일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 없었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서류 통과 연락이 딱 2군데 왔어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부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면접 보러 갔습니다. 사장이 저를 보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아, 저희가 찾는 분은 좀 더 젊은 분이에요. 오래 일하실 수 있는 분. 저도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면접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악수도 안 하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만 있는 회사였습니다. 면접관이 28쯤 돼 보였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었습니다. 김 선배님, 혹시 AI 써보셨어요? 네. 챗GPT나 클로드 같은 거요. 업무에 활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건 잘. 저희 회사는 AI 활용이 필수거든요. 모든 업무에 AI를 쓰고 있어서 면접관이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선배님 연봉 주면 AI 20년 써요. 굳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선배님, 대기업 부장 출신한테 선배님이라고 했습니다. 28짜리가요. 감사합니다. 연락 드릴 거? 연락 안 올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지하철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62살 먹은 남자가 지하철에서 우는 꼴.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 신세구나. 34년 일했는데 이게 내 신세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3개월째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게 없었거든요.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상 하나가 떴어요. 퇴직 후 치킨집 창업, 월 순수익 500만 원 비결. 클릭했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대기업 퇴직하고 치킨집 차렸대요. 지금은 월 500만 원씩 번다고. 퇴직하고 뭐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치킨집 추천합니다. 저는 인생 이모작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가게가 나왔어요. 손님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사장이 웃으면서 치킨 튀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석 달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줄 서서 먹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치킨집. 한국 사람들 치킨 좋아하잖아요. 경기 안 좋아도 치킨은 먹잖아요. 배달 시대라 더 잘 될 것 같았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녁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치킨집 해볼까 해. 아내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밥 먹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치킨집이요? 갑자기? 유튜브 봤는데 퇴직하고 치킨집 해서 잘 되는 사람 많더라고. 유튜브요? 유튜브가 뭔데 우리 인생을 걸어요? 아니, 진짜 잘 되는 사람들 많대. 월 500만 원 번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당신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야지. 3개월째 집에만 있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그릇을 밀어 놓았어요. 치킨집이 얼마나 망하는지 알아요? 10개 중에 8개가 망한다던데.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하면 돼. 본사에서 다 알려주잖아. 본사가 뭘 알려줘요? 돈만 뜯어가지. 아내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밥상 치우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당신 장사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평생 회사 일만 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하는 거야. 다 알려준대. 알려주는 게 어딨어요? TV에서 봤어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등쳐 먹는다고. 그건 일부고 잘 되는 데도 많아. 당신은 왜 그렇게 좋은 것만 봐요? 싸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았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구직 3개월 동안 어디서도 안 받아줬거든요. 62살 먹은 남자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취업은 안 되고 그냥 앉아서 돈만 까먹을 순 없잖아. 그럼 알바라도 하세요. 알바? 34년 대기업 다녔는데 알바를 해? 알바가 어때서요? 돈 버는 건데? 체면이 있지. 후배들이 뭐라고 하겠어. 동창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체면이 뭡니까? 밥 먹여주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했어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 편의점 알바? 경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 받아볼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망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허락을 받은 겁니다. 억지로. 그 말 나중에 망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그게 진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했어요. 유명한 치킨 브랜드였습니다. TV 광고도 하고 연예인이 모델인 데였어요. 상담 받으러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본사였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웃으면서 맞았어요.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치킨집 창업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다들 성공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예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푹적거리는 매장, 웃고 있는 사장님들. 저희 브랜드 전국 매장 평균 월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순수익은 한 2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월 1천만 원이요? 네, 잘 되는 곳은 그 이상도 벌어요. 대박 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월 1천만 원. 대기업 다닐 때 월급이 700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번다는 거였습니다. 창업 비용은 얼마예요? 상권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가맹비 다 합치면 한 1억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1억 5천이요? 네. 근데 퇴직금 받으셨으면 충분하시죠? 퇴직금 2억 3천. 1억 5천 넣어도 8천만 원 남는 거였습니다. 좋은 자리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요즘 좋은 상권은 금방 나가거든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급하게 몰아붙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솔깃했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자리 나왔어요. 경기도 쪽인데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에요. 세대수가 2,000세대예요. 완전 대박 상권이에요.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진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치킨집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사장님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셨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진짜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둔 건지. 근데 안 물어봤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떨림이 설렘인 줄 알았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장비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초도 물량 1천만 원, 기타 비용 1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 퇴직금 2억 3천 중에 1억 5천이 나갔습니다. 8천만 원이 남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계약했어. 다음 달에 오픈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5천이나 들어갔어요? 프랜차이즈가 원래 그래. 근데 본사에서 다 알려주니까 편해. 아내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내 가게가 생기는구나.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치킨집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거든요. 설레서 가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 가게 냄새가 났어요. 인테리어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페인트 냄새, 새 가구 냄새. 여기가 내 가게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4년 동안 남의 밑에서 일했어요. 상사 눈치 보고 회사 눈치 보고 이제 내가 사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오픈 행사를 했어요. 풍선 달고 현수막 걸고 신규 오픈 전 메뉴 20% 할인 아내도 왔어요. 반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와줬습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잘 될 거야. 걱정 마. 첫 손님이 왔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새로 했네? 치킨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주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튀김기에 치킨을 넣었습니다. 본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했어요. 타이머 맞추고 기다리고 15분 후 치킨이 나왔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졌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첫 매출 18,000원. 결제 완료 알림이 울렸어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통장에 18,000원이 찍혔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가 직접 번 돈이구나. 내 손으로 튀겨서 판 돈이구나. 그 뒤로 손님이 계속 왔어요. 오픈 할인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첫날 매출 80만 원이었어요. 여보, 첫날 80만 원 팔았어.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정말요? 잘 됐네. 아내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였어요. 첫 주 매출이 좋았습니다. 오픈 할인 행사 덕분이었어요. 2주차, 3주차, 매출이 계속 괜찮았어요. 아,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야? 한 달 정산을 했습니다. 매출 2,400만 원. 와, 2,400이야. 기뻤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평균 매출이 5천만 원이니까 절반 정도였지만 첫 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순이익 계산을 했습니다. 매출 2,400만 원. 재료비가 35%니까 840만 원. 월세 3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아르바이트 한 명 썼거든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80만 원. 로열티 120만 원. 기타 비용 60만 원. 남는 돈 700만 원. 월 700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첫 달 순이익 700만 원이야. 정말요? 그 정도면 괜찮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 월급이 700이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버는 거였어요. 근데 뭔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제 인건비요. 저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거든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걸 계산하면 순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만 쳐도 월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실제 이익은 400만 원. 14시간씩 일하고 400만 원. 근데 그때는 그런 계산을 안 했어요. 7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2,100만 원. 오픈 할인 끝나서 그래. 곧 다시 오를 거야. 세 번째 달,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1,800만 원. 겨울이라 그래. 봄 되면 나아질 거야. 네 번째 달, 1,500만 원.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점점 줄고 있었어요. 왜 안 오는 거지?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가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디로 가나 봤어요. 100m 앞에 다른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가봤어요.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줄까지 서 있었어요. 여기는 뭐가 달라서 잘 되는 거지? 메뉴판을 봤습니다. 가격이 저희보다 2,000원 쌌어요. 배달 앱을 봤습니다. 리뷰가 1200개가 넘었어요. 저희는 150개였습니다. 여기 단골이 많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에 있던 치킨집이 왜 그만뒀는지. 건강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쟁에서 진 거였습니다. 본사 상담 직원이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처에 잘 되는 치킨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에 있던 가게가 망했다는 거. 다 숨기고 팔았던 겁니다. 다섯 번째 달. 매출이 1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재료비 420만 원, 월세 3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공과금 70만 원, 로열티 100만 원, 기타 50만 원, 지출 1140만 원, 매출 1200만 원, 남는 돈 60만 원. 제 인건비는 없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월 60만 원. 이게 뭐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였습니다. 직원 없이 저 혼자 하기로 했어요. 오전 9시 오픈 준비. 재료 손질, 청소, 정리. 11시 오픈. 주문 받고 튀기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밤 11시 마감. 설거지, 청소, 정산. 집에 오면 새벽 1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어요.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명절에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무릎도 아팠어요. 발바닥도 아프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온몸이 쑤셨습니다. 파스를 붙였어요. 등에, 무릎에, 발바닥에, 온몸에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가게 비우면 그 시간 매출이 없어지니까요. 진통제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여섯 번째 달. 매출 1100만 원. 계산했습니다. 지출 1140만 원. 매출 1100만 원. 40만 원 적자였습니다. 적금을 깼어요. 8천만 원 남았던 거. 거기서 빼서 월세 냈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습니다. 조금 힘들어라고만 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살도 빠지고. 밥은 제대로 먹어요?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에 라면 하나 먹고, 저녁에 치킨 남은 거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일곱 번째 달. 더 떨어졌습니다. 매출 1000만 원. 손님이 거의 안 왔어요. 하루에 10팀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달 앱 리뷰를 봤습니다. 별점 4.2.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치킨집은 4.8이었습니다. 리뷰도 1500개로 늘었어요. 거기로 다 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케팅을 좀 하셔야죠. 배달 앱 광고도 하시고, 이벤트도 하시고, 광고비는 얼마나 들어요? 월 100만 원 정도는 쓰셔야죠. 100만 원이요? 지금 적자인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전화 끊었습니다. 본사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가맹비 받고 로열티 받고 그게 끝이었어요. 장사가 안 되든 말든 본사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로열티는 매달 받으니까요. 여덟 번째 달. 적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4천만 원 남았어요. 아홉 번째 달. 카드값을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음 달 카드로 막고, 다음 달 카드값을 또 다음 달 카드로 막고,
예순 넘어서 카드 돌려막기 할 줄은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10번째 딸.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가게 어때요? 응. 좀 힘들어. 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살이 10kg는 빠진 것 같아요. 얼굴색도 안 좋고.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통장 좀 봐봐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고 3천만 원.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8천만 원 있었잖아요. 적자가 계속 나서. 그럼 1억 5천에 5천 더해서 2억 날린 거잖아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미쳤어요? 2억을? 퇴직금을 다 날려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지. 내가 하지 말랬잖아요. 유튜브 보고 시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막했어요. 1년이 됐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매출은 월 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적자가 300만 원씩 나고 있었습니다.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가게 접을게. 아내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돈이 돌아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했어요.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러시면 폐업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폐업 절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약금이요. 계약 기간 5년 중에 1년 만에 그만두니까. 위약금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지금 돈 없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계약 시에는 못 받던 거였어요. 통장에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위약금 1,000만 원. 다 내면 0원이었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6개월 분할 가능합니다. 월 166만 원씩 6개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비를 팔았습니다. 튀김기, 냉장고, 쇼케이스, 테이블, 의자. 중고업자를 불렀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가게를 쭉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800만 원 드릴게요. 800이요? 2천만 원짜리인데요. 1년밖에 안 썼어요. 중고는 그래요. 새 거 살 돈에 조금 더 보태면 새 거 사지 누가 중고를 사요. 이것도 제가 많이 쳐주는 거예요. 흥정해 봤습니다. 1,000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1,000만 원은 안 됩니다. 800 아니면 안 사요. 팔았습니다. 800만 원. 인테리어?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는 되팔 수가 없거든요.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였습니다. 가게를 비우는 날, 텅 빈 가게에 서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여기서 꿈을 꿨습니다. 월 500만 원. 인생 이모작. 제2의 인생. 다 거짓말이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원상복구 비용으로 500만 원 빠졌어요. 2,500만 원만 받았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판이 떼어진 빈 가게. 유리창에 임대문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1년 1억 5천만 원. 16시간씩 365일. 다 사라졌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잃은 건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종이에 적었어요. 들어간 돈.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장비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2,500 돌려받음, 초도 물량 1천만 원, 기타 1천만 원, 1년 운영 적자 3천만 원, 위약금 1천만 원, 총 투자금 1억 9천만 원, 회수금, 보증금 2,500만 원, 장비 800만 원, 총 회수금 3,300만 원, 순손실 1억 5,700만 원, 1억 5,700만 원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제 인건비, 하루 16시간, 365일, 5,840시간, 최저임금으로만 쳐도 시급 만원이거든요. 5,840만원어치 노동이었습니다. 돈 받은 거 없어요. 오히려 돈 잃었습니다. 손실이랑 제 노동 가치를 합치면 1억 5,700, 5,840, 2억 1,540만원. 이게 치킨집 1년의 대가였습니다. 그럼 회사를 안 그만뒀으면 어땠을까요? 계산해 봤습니다. 제 연봉이 8,400만 원이었거든요. 1년 더 다녔으면 8,400만 원 벌었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 6,500만 원 정도요. 저는 2억 1,540만 원을 잃었습니다. 회사 다녔으면 6,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차이가 2억 8천만 원. 같은 1년인데요. 치킨집 하니까 2억 1,540 손해. 회사 다녔으면 6,500 이익. 3억에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1년 만에요. 다른 계산도 해봤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은행에 넣었으면요. 연 4% 이자로만 쳐도 1년에 920만 원. 저는 2억을 잃었습니다. 은행에 넣었으면 920만 원 벌었습니다. 차이가 2억 920만 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2억 920만 원을 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치킨집이 1억 5천만 원 들었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한우 세트 10만 원짜리 1,500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먹어도 4년 넘게 먹는 양이에요. 해외여행 500만 원짜리 30번 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 가도 15년치예요. 손자 용돈 10만 원씩 주면 150개월, 12년 넘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1년 만에 다 날렸어요. 치킨 튀기다가. 더 충격적인 건요. 제가 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 1년이면 5,840시간. 최저임금으로만 쳐도 5,840만 원어치 노동이에요. 근데 저는 돈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2억을 잃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3만 5천 원. 일할수록 돈을 잃은 겁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기업에서 34년 일했습니다. 3만 원짜리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밀려났어요. 퇴직금 들고 치킨집 차렸습니다. 2억을 잃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이 700만 원이었거든요. 2억이면 월급 28개월치예요. 2년 넘게 일해야 버는 돈. 1년 만에 날린 겁니다. 그날 밤 아내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63살 먹은 남자가 화장실에서 우는 꼴. 세면대에 물 틀어놓고 거울 보면서 소리 안 나게.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천장만 봤어요. 왜 실패했을까? 어디서 잘못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첫째, 경험 없이 시작한 게 문제였습니다. 34년 동안 회사 일만 했어요. 장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손님 응대, 재고 관리, 마케팅, 아무것도 몰랐어요. 프랜차이즈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본사에서 다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본사가 알려준 건 튀기는 법뿐이었어요. 장사하는 법은 안 알려줬습니다. 둘째, 상권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아파트 2000세대 앞이라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100m 앞에 잘 되는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10년 됐어요. 단골이 많았습니다. 리뷰도 많고 별점도 높았어요. 저는 신생이었습니다. 리뷰도 없고 단골도 없었어요.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거기로 가죠. 본사 상담 직원이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니, 알면서도 안 한 거죠. 계약하려고. 셋째, 비용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순이익 20%, 월 1천만 원 벌 줄 알았어요. 현실은요, 월 매출 1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순이익은커녕 적자였어요. 제 인건비도 계산 안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면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걸 빼면 처음부터 적자였던 겁니다. 넷째,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월 500 번다는 말 듣고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였습니다. 치킨집이 왜 어렵겠어요? 다들 하던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통계를 봤더니요. 치킨집 폐업률이 80%였습니다. 10개 중에 8개가 망해요. 저는 그 8개 중 하나가 된 거였습니다. 다섯째, 멈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석 달 만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접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못 접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이번 달만 버티자. 포기하면 망하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1년을 버텼습니다. 석 달 만에 접었으면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1년 버티니까 2억 손해가 됐어요. 버틴 게 아니라 손실을 키운 거였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봤습니다. 치킨집 폐업 카페였어요. 저 같은 사람들 글이 많았습니다. 퇴직금 1억 넣고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믿으면 안 됩니다. 가맹비만 뜯어가요. 본사가 상권 분석해 준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매달 적자 200씩 나다가 접었습니다. 저도 회사 잘리고 치킨집 했다가 망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위안이 되나요? 안 됩니다. 돈은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지금 저는요. 경기도 외곽에서 삽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빌라예요. 오래된 집입니다. 벽지가 낡았어요. 화장실에서 물 새는 소리가 나고요. 겨울에 춥습니다. 전세 넣을 돈도 없었거든요.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마트에서 일합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요. 하루 7시간. 63인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네요. 저녁에 들어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어요. 파스 붙이고 잡니다. 이야기도 별로 안 해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2억 날려서. 아내가 63세 마트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못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저도 일자리 알아봤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청소.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경비도 경쟁이 심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지원하거든요. 65 먹은 사람을 누가 뽑겠습니까? 손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 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50만 원은 넣었을 거예요. 대기업 부장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봉투 받아들고 잠깐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금방 웃긴 했는데 그 순간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손자 얼굴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녀석 대학 보낼 때 용돈이라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퇴직하셨습니까? 퇴직금 들고 뭔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발 치킨집은 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믿지 마세요. 유튜브 믿지 마세요. 그 돈 은행에 넣어두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 나와요. 몸이 성하시면 알바라도 하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저도 체면 차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다고? 그게 뭡니까? 밥 먹여주나요? 여러분 자녀분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치킨집 할까요? 어머니 프랜차이즈 하면 본사에서 다 알려준대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리세요. 온 힘을 다해 말리세요. 저는 아무도 안 말려줬습니다. 아내가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2억 손실, 65의 빈털터리, 34년 일한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퇴직금은 노후 자금입니다. 창업 자금이 아닙니다. 투자 자금도 아닙니다. 그 돈 지키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저 같은 바보가 또 나오지 않도록 이 영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